저의 새로운 라이프를 챙겨줄 트래버스입니다. 이 트래버스로 오기 전에는 제가 처음 탔던 차는 무쏘입니다. 쌍용에서 나온 역작이죠. 어릴 적부터 저는 무쏘를 타면서 아버지께 나중에 추후에 20살이 된 이후에 물려받았습니다. 무쏘와 함께 지낸 시간이 많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큰 차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나 무쏘가 이제 폐차가 될 시간이 됐고 무쏘는 안녕하게 되었습니다. 무쏘로 안녕하고 잠시 탔던 차는 K7입니다. 2012년식 K7이었고요. 그리고 2021년 트래버스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차를 사게 된 이유는 저희 가족이 캠핑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캠핑을 하다 보면 장비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가족 3명이 캠핑을 다니면서 K7을 가지고 다니기엔 조금 작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K7도 10년 정도 탔기에 잔고장도 꽤 많아졌고요. 수리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차를 좋아했기에 큰 차를 갖고 싶었고 그래서 트래버스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차들도 있었습니다. 후보에 소렌토, 모하비, 펠리쉐이드. 그런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사기엔 아직 조금 성급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디젤 차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쏘를 타면서 느꼈던 건 환경 규제를 생각보다 많이 받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젤은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았던 후보는 2개, 펠리세이드랑 트래버스. 그런데 저는 트래버스가 좀 더 끌렸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좀 더 이야기를 했고 트래버스를 저희 패밀리카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온다고 하죠. 그런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왜 안 기다렸냐면 사실 페이스리프트가 하반기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이건 작년에도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제가 트래버스를 검색하다 우연히 발견한 유튜버가 있는데 그래서 캠핑님이라는 말씀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기다리면서 트래버스로 조금 더 다니며 얻을 수 있는 추억이 좀 더 값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캠핑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는데요. ACC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적 감지 센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급발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리고 트래버스를 고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리고 트래버스를 가족이 다 같이 생각을 하게 된 큰 이유는 바로 기어봉입니다. 저는 아직 다이얼이나 버튼식 기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어봉 있는 걸 좋아해서 생각했던 차종들 중 트래버스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아직 좀 올드해서 그런지 기어봉이 편하더라고요. 쉐보레 차와 현대 기아차를 살 때 제가 생각하는 비교점은 2가지예요. 좀 더 안전성을 원하느냐 아니면 좀 더 최신 기술을 원하느냐. 그런데 제 취향상 아직 저는 최신 기술에는 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쉐보레로 온 거죠. 그렇다 보니 단점이 굉장히 많은 차예요. 일단 썬루프, 이게 2021년 썬루프인가 싶습니다. 자동도 아니고 버튼으로 눌러서 옛날 장난감으로 쭉 당겨서 앞으로 촥 하고 나가는 고무줄 달린 장난감 자동차처럼 그런 구식의 썬루프가 달려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은 지금 서울 시내 도로가 50km가 단속인데 아직도 60km라고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연결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선이 없으면 연결조차 되지 않아요. 심지어 티맵, 베타 서비스를 신청을 해야만 티맵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에 연결해서.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을 했는데도 티맵은 베타 버전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안드로이드 오토와 갤럭시의 연동이 부족해서 그런지 가끔 연결이 끊기기도 했고요. 아니면 GPS가 오작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적응을 하면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 단점이에요. 가장 큰 단점은 주차 공간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좀 오래된 아파트여서 주차선들이 다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차선에 들어가면 옆에 차에게도 굉장히 죄송해져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오른쪽 자리에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간히 주차선이 애매해서 넓게 대지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런 공간을 제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그런 공간도 굉장히 치열해요. 왜 치열하냐면 요즘 차들이 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카니발, 모하비, 펠리세이드, 포드 익스플로러, 혼다 파일럿 이런 차들도 다 그런 큰 자리만 찾고 있습니다. 큰 차의 숙명이죠.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럼 이 차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한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탔던 차들은 최신
기술이 담긴 차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적응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쉐보레 차를 처음 타봤기 때문에 쉐보레 오너분들이 항상 그러셨어요. 이 차는 안정성만은 최고다. 그 이야기를 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주행하는데 굉장히 안정감을 느꼈고, 그리고 트래버스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이 저는 정말 좋았어요. 다른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기능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처음 접하다 보니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차들한테도 되어 있는 메모리 시트, 저는 처음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룸밀러가 카메라로 작동을 합니다. 차가 크다 보니까 그냥 룸미러로 보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빛이 많이 반사되어서 눈이 많이 피로합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카메라로 보게 되면 눈도 덜 부시고 밤에 좀 더 밝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권총을 숨긴다는 썰이 있는 비밀의 장소도 있는데요, 이 박스 공간에 굉장히 많은 것을 넣을 수가 있을 만큼 넓습니다. 근데 이런 기능 말고도 뭐니 해도 안정성이 느껴지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참, 제가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은 뭐냐면요, 바로 사운드예요. (2021년) 트래버스와 함께 새로운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제 트래버스 타고 재미난 여행을 한번 떠나볼게요.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